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예제 7번 도면을 한번 그려 보겠는데요. 예제 7번은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3차원 패딩 형상에 이제 여러 종류의 홀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홀을 만드는 걸로 이제 도면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제 7번은 이제 홀에 대한 기능을 익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예제 7번을 같이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은 큰 아주 간단한 도면이고요. 따라서 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만 잘 익히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디자인에 들어와서 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홀을 3차원 패딩 형상에서 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3차원 패딩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YZ 플레인에서 스케치하고 그냥 사각형을 그려 볼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 그리고 앱 종료해서 패드를 통해서 3차원화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렛을 하겠습니다. 엣지 필렛을 해서 이 부분을 엣지 필렛을 할 거고요. 레이디어스를 10 정도, 15 정도 해보겠습니다. 15 정도 해서 필렛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요걸 가지고 이제 홀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홀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아이콘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 홀이 있죠.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만들 장소에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요. 자, 클릭한 장소에 마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홀이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로 미리 보기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먼저 일단 간단한 홀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로 자, 여기에 심플 홀이 있고 테퍼드 홀, 이제 약간 구배가 있는 거죠, 그죠? 구배가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운터 보드 홀이고요. 카운터 보드 홀, 이거 뭐죠? 마치 볼트 홈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카운터 썬크 홀, 여기에 이제 태퍼가 태퍼에 이제 구배가 이루어져 있는 그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카운터 드릴드 홀, 여기에 태퍼의 일부에서 이제 구배가 만들어진 이제 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홀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심플 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파라메터를 한번 설정해 볼 텐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홀을 파고 요 길이, 그리고 끝을 뭐 V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하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리밋 타입을 보면 자, 미리 보기를 하면서 할까요? 자, 블라인드 형태 되어 있고 up to next 하면 어떻게 되죠? up to next 하니까 저 다음 면에 있는 데까지 완전히 뻥 뚫어 버리는 거죠, 그죠? 뻥 뚫은 상태. 그리고 up to last도 마찬가지 의미죠. up to plane, 뭐 up to surfac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길이를 주는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길이 메인 다이아메타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5로 줄여 볼까요? 다이아메타, 이제 요 직경을 의미하는 거죠. 요 다이아메타 15, 그죠? 요 직경을 의미합니다. 홀의 직경, 얘를 10으로 일단 두고요. 그리고 메인 뎁스,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한 10으로 두면 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15 정도로 두면, 자, 이 정도 파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버텀 타입에 V 버텀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디폴트로 V 버텀으로 되어 있고요. 플랫을 누르면, 자, 플랫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V 버텀 하면 V 형태가 되고, 디렉션은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하면 반대가 될 텐데, 반대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기에 올바른 방향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홀 위치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 홀 위치를 따라서 홀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셔닝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요걸 클릭해 봅니다. 자, 여기 클릭했죠. 그리고 요 위치를, 그죠? 그 홀의 위치를 정해 줄 텐데요. 홀의 위치를 구속 조건을 줘서 이걸 더블 클릭할까요? 자, 이게 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중심을 요것과 요것 사이의 거리를 30으로 두고, 그리고 이 중심이 이동이 됐죠. 그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요것과 요것 사이의 거리 30으로 두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앱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제 위치 구속이 이루어진 홀이 됐습니다. 그리고 홀 리밋 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라메터들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V 버튼에서 디그리, 그죠? 디그리를 우리가 디폴트로 12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줄여보면 어떻게 되죠? 각도가 지금 V 홈에 대한 각도를 의미합니다. 120도, 180도 하면 어떻게 되죠? 플랫과 똑같은 거죠. 그죠? 따라서 V 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요 각도를 줌으로써 V의 형상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0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자, OK 누르면, 자, 요런 V 홈이 만들어졌습니다. 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런 홀이 만들어졌고요. 안에 파여져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홀을 할 텐데, 홀을 다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우리가 치수를 미리 만들 텐데요. 이제 자, 이쪽에 모서리를 클릭하고 홀을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서리를 누릅니다. 요 두 개의 모서리를 눌렀고요. 요 두 개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홀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모서리를 먼저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홀을 만들 면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됐죠? 치수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치수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미리 아까 요걸 기준으로, 그리고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클릭한 위치에 홀의 중심이 오게끔 해서 이미 치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결정된 거를 우리가 수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걸 더블 클릭함으로써 20을 28을 20으로 고치고, 그리고 요것도 20으로 고쳐서 홀의 위치를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거를 따로 누르지 않고도 이제 기준이 되는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면을 선택함으로써
홀의 위치를 먼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 블라인드 여기에는 뭐 up to next 해볼까요? up to next 하고 다이아메타를 뭐 5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offset은 5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offset은 0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up to next까지 하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홀 구멍이 아예 났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요것과 요것을 클릭해서 요 위치에 뭐 위치 이제 결정하는 방법은 아는 거고요. 요 위치에 구속을 한 후에 이번에는 테퍼드 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퍼드 홀을 눌렀고요. up to next가 아니라 블라인드로 합니다. 블라인드로 해보고 메인 다이아메타는 뭐죠? 요 플레인에서의 다이아메타가 됩니다. 플레인에서의 다이아메타 이걸 10으로 한번 두고요. 그리고 두고 메인 뎁스를 1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디그리를 바꿔가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요. 메인 뎁스를 자, 여기서 앵커드 포인트를 버텀으로 두었을 때랑 탑으로 뒀을 때 또 다른데요. 탑으로 둬보겠습니다. 탑으로 둔 상태에서 메인 앵커드가 탑이면 요 면이 되겠습니다. 요 면을 기준으로 테퍼드 앵글을 얼마를 할 거냐 라는 겁니다. 테퍼드 앵글을 테퍼드 앵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태핑 돼 있는 테퍼드 돼 있는 요 위치 요 부분에 앵글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버텀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요 면이 요 버텀 즉 뎁스만큼 떨어져 있는 15라면은 15만큼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이 요 버텀이 기준이 됩니다. 요 버텀이 기준이 돼서 각이 결정이 되는 거죠. 각이 결정이 돼서 탑 부분에 다이아메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V 버텀의 각도, 그죠? V 버텀의 각도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V 버텀의 각도, 요거를 플랫으로 두면은 이제 요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헷갈리니까 V 버텀은 이제 플랫으로 둔 상태에서 다이아메타 우리가 수정할 수 있고요. 그죠? 메인 뎁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뎁스를 결정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앵커드 포인트가 버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뎁스가 결정이 될 때마다 뭐죠? 요 탑에 있는 직경도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앵커 포인트를 탑으로 두면 이렇게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탑은 그죠? 이렇게 테퍼드 홀이고요. 앞서 봤던 건 심플 홀이었죠. 심플 홀에 조금 더 응용된 부분, 요 부분에 구배를 줘서 구배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적당한 구배를 줘서
V 버튼은 하지 말고 OK를 해볼까요? OK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다른 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 누르고 마찬가지로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뭐 한 요 위치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심플 홀하고 태퍼드 홀 봤습니다. 태퍼드 홀은 이렇게 구배를 이렇게 주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태퍼드 부분을 이제 탑으로 해서 뭐 몇 도의 각으로 이제 구배를 주느냐,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이아메타는 얼마로 줄 거냐, 그리고 버튼 타입은 얼마로 줄 거냐에 대해서 설정만 하면 됐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카운터 보드 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카운터 보드 홀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런 모양이 되고, 마치 볼트 이런 식으로, 그죠? 볼트 홈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뭐 블라인드 형태로 하고, 자, 블라인드 형태로 하고, 메인 다이아메타를 12, 13, 메인 다이아메타가 요 아래 부분이고요. 12, 뎁스 뭐 5, 뎁스가 15, 뎁스가 15가 되고, 15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앵커 포인트가 지금 미들로 되어 있습니다. 미들 지금 요 부분이 미들이죠, 그죠? 요 부분이 앵커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하면 기준이 되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요거를 익스트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뚫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뚫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이 되는 평면을 가지고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다시 요거를 미들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해보면 알겠죠. 익스트림으로 여기서는 바꿔주겠습니다. 익스트림으로 바꾸고, 전체 길이 15, 메인 뎁스를 15로 하고, 메인 다이아메터를 12로 했습니다. 메인 다이아메터 10으로 할까요?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보드 다이아메타를 15로 뒀는데요. 이걸 20으로 하면은 이만큼 넓어지죠, 그죠? 볼트의 헤드 부분에 직경이 됩니다. 15. 카운트 보드 뎁스를 뭐로 되어 있었죠? 5로 되어 있었죠. 뭐 10으로 하면은 이만큼 깊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테고, 전체는 15고요, 그죠? 15에서 카운트 보드 뎁스가 10이고요. 이게 15가 넘으면 안 되겠죠? 이게 16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15가 넘으면 안 되겠다. 5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구속이 거의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카운터 보드의 이 부분이 카운터 보드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헤더 부분이, 그것의 다이아메타와 뎁스, 그리고 메인 다이아메타, 이 부분의 다이아메타와 요 메인의 뎁스는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V 보텀을 할 수도 있죠. V 보텀에서 120 정도로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나사 또는 볼트 형태의 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홀, 이번에는 이제 요 홀을 기준으로 홀을 클릭한 상태에서 면을 클릭해서 호와 동심원이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홀을 클릭하고 면을 클릭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홀 누르고 여기 있는 홀을 클릭한 상태에서 면을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 호의 중심과 동심이 되는 곳에 홀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으로 카운터 선크 홀. 카운터 선크 홀은 어떻죠? 지금 태퍼드 부분이 또 구배가 생기는, 태퍼드 부분에 구배가 만들어지는 요 부분이죠, 그죠? 요 태퍼드 부분의 구배. 자, 카운트 보드에 카운트 보드 다이아메타 15로 했고요, 그죠? 요 익스트림으로 한 상태에서 15, 그리고 뎁스를 5로 했습니다. 요 윗부분, 그죠? 요 윗부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들어와서 메인의 다이아메타를 10으로 하고 다이아메타를 5로 하면은 가운데가 얇아지겠죠, 그죠? 요 부분이죠. 요걸 다시 10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뎁스, 메인 뎁스를 15로 뒀습니다. 그죠? 전체 15, 그리고 카운트 보드 뎁스에 5를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만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카운트 보드가 됐습니다. 다시 카운터 성크로 바꾸면은 카운터 성크로 바꿔 바꿔서 이제 보면은 이제 카운터 성크 부분에 이 부분이 카운터 성크 부분이죠. 이 부분에 뎁스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꾸면 이렇게 이 부분이 높이가 변경이 되고요. 카운터 성크 앵글을 줄이고 키우고,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을 중심으로 앵글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앵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밑에 메인 다이아메타 10, 메인 뎁스 15 그대로 두고요. V 버튼은 그냥 플랫으로 둬봅니다. 어떻게 되죠? 요 부분에 앵글이 발생하게 되는, 그죠? 요 부분에 앵글이 들어갑니다. 태퍼 부분에. 그리고 여기 뎁스와 앵글로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뎁스와 다이아메타로서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뎁스 15, 카운트 성크 다이아메타, 그죠? 요 위에 있는 플레인에서의 다이아메타를 결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앵글이 결정될 수 있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그죠? 다이아메타와 앵글을 줄 수도 있고, 다이아메타와 윗부분에 다이아메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앵글과 다이아메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카운트 성크 앵글, 요 앵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과 요거 사이의 앵글, 요 앵글을 주고 카운트 성크 다이아메타를 주는 것으로서 모양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 성크 홀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쉘이 아니라 잘못 눌렀어요. 홀을 누르고 요 위치쯤에 홀을 만들 텐데, 마지막 카운터 드릴드 홀입니다. 카운터 드릴드 홀을 누르고요. 카운터 드릴드 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태퍼가 있고 여기에 구배가 만들어지고 여기 메인 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직접 파라메타를 바꿔가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메인 다이아메타, 자, 요게 메인 다이아메타죠. 요 결정할 수 있고, 메인 랭스, 요게 메인 랭스가 되고요, 그죠? 카운터 드릴드 부를 봅니다. 익스트림을 해놓고 미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미들이고 요게 익스트림입니다. 그리고 노 카운터 성크 다이아메타에 이제 카운터 드릴드 다이아메타, 요 부분, 요 위에 부분이 다이아메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 드릴드 뎁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뎁스가 카운트 드릴드 앵글입니다. 앵글을 줌으로써 요 굽배에 그죠? 요 굽배가 있는 부분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구속이 됩니다. 이렇게 굽배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o count sunk diamet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count sunk diameter로 두면은 또 이제 다른 형태로 구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sunk diameter를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피처를 이 부분을 오류가 나게끔 줘가지고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다시 이제 홀을 누르고 이 위치에서 카운터 썬크, 카운터 드릴드 홀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엑스트림을 두고 no count diameter 이 부분만 합시다. 이 부분만 요렇게 요걸로 카운터 드릴의 다이아메터를 결정할 수 있고 이것으로 뎁스를 결정하고 이것으로 앵글을 결정합니다. 플랫으로 되어 있죠. 이거 V 버튼으로 하면 이렇게 V로도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홀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홀을 가지고 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있는 도면을 그려 보겠습니다.